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월 17일 날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근데 10월 달 들어서 그리고 9월 달까지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다. 자, 이게 잡주입니까? 뭐 많이 내리면 잡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잡주라고 사실상 볼 수 없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초대형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시총 기준에서 2위예요.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3등이죠. 3등. 1등은 뭐죠? 부동의 1위. 그렇죠.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실상 업황이 같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HBM 쪽으로 지금 당장에는 하이닉스 쪽에 대한 조금 수요가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그런 긍정 요소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하는 건 하이닉스에서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게 비메모리 관련된 쪽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낸드도 아니고 그쵸? 비메모리도 아니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이 장기 적자를 보아오고 있어요. 실적 한번 보면은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년 4분기 1조 9천억 적자,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적자, 올해 2분기 당연히 2조 8천억 적자, 3분기까지도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초 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반등을 하는지 봤더니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3월 달에 76,700원,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올해 1월 달에 73,100원, 이렇게 해서 고가를 높여오는 움직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나서 고가를 돌파하는 데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멘텀이 뭐예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게 엔비디아 측에서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AI 반도체는 GPU예요. GPU인데 이 GPU가 단독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GPU가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그래픽 DDR6, 그래픽 DDR6X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근데 지금 AI 반도체는 어디서 사가죠? 개인용이 들어가는 그 부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서버용은 기업용이잖아요. 그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런 쪽은 다 기업용 수요란 말이에요. 근데 AI 이 서버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AI 반도체라고. 근데 사실상 이건 GPU를 의미를 하는데 GPU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더 높은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그걸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그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HBM이에요. HBM. 그쵸? 자, 그러면 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라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22년도에도 계속 빠졌고요. 조금 더 돌려서 21년도에도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은 어땠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연간 실적. 그쵸? 실적은요. 2020년도에 5조, 21년도에 12조. 그쵸? 12조라면 2018년도엔 뭐가 있었죠? 슈퍼사이클 이후의 실적이죠. 그쵸?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20조를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슈퍼사이클에 준하는 실적, 그쵸? 업황이 이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됐었다. 그런데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이렇게 21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렸나요? 1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50% 하락을 했다. 즉 선반영됐다는 거죠. 이 선반영이라는 건 상승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유가 나오는 게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뭐가 나왔겠어요? 미국의 은행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미국의 은행이 나오는 금융 위기급의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즉 그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먼저 반영돼 있는 주식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간다. 즉 공포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매수 구간은 언제다? 5월 달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이 몇 프로예요? 지금 대비해서 25%대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진짜 막 100억 이상 투자한다 이러면 하이닉스 해야지. 그렇죠? 100억 이상 막
가고 이거를 한 종목에 넣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이닉스의 반등을 확인하면서 시세의 속도가 커지죠. 이거 몇 배? 6배. 그렇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잡주예요? 아니에요. 실적 봅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에요. 그쵸? 이거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500억, 100억, 600억, 1200억, 1100억. 그쵸? 근데 더 서프라이즈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26, 11, 25, 32, 34 점점 올라가죠. 이익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얼마? 5조 원대. 올해 초엔 얼마? 1조 원대. 그쵸? 근데 왜 안 빠질까요? 왜? HBM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HBM에 대한 이런 수요가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한 번 납품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다시 재수요가 발생합니다. 왜? 교체 수요라고 하죠. 교체가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경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교체해 들어가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그쵸? 2016년, 17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용 PC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3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즉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쭉 지나가요. 그쵸? 쭉 지나갔을 때 다음에 수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으면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HBM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잘 들으세요. 다시 신규 사이클이 아니라 기존의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반도체는 HBM의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장비입니다. TC 본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이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저 하이닉스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수요가 이제 다시 돌아올 사이클이 돌아와요. 경기가 계속 떨어지면 가만히 두나요? 아니에요. 반도체는 원자재입니다.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경기가 풀리고, 경기가 풀리는 상황에 맞춰서 공급량을 다시 늘린다. 그렇죠? 유가의 조절과 같죠. 산유국에서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내가 100억 이상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세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내가 100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없습니다. 100억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관련주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ISC, HPSP 이런 종목입니다.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쪽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이에요. 이런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자, 무엇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가격을 토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즉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참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정말.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를 토대로 관련주 매매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적이 필요하다. 추적. 왜?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들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내용에 담아놨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단타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제가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자 보세요. 10월 25일 8시 49분 특징점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공략만 한다는 점, 그리고 장시작 전에 진행을 한다는 점. 그렇다는 건 신고가 종목을 장시작 전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뭘 한다? 그 전날 종목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걸 제가 시작 전에 오픈을 한다. 자, 내용 보세요. 오늘 소카 같은 경우에 보이시죠? 8시 49분 소카 봅니다. 자, 소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가 6%, 그리고 고가 26%, 그쵸?
지금 현재 24.5%, 장중에 2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 그쵸? 보유 여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하루에 내가 매도한다. 뭐가 돼요? 분봉을 보고 체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넘어간다. 즉 상한가를 간다. 그쵸? 이랬을 경우에는 일봉을 보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관련주 매매 중에서 10월 초까지 대략 한 10월 10일경 정도까지는 반도체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그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당연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상한가를 3일 연속으로 잡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방은 지금 난리예요.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자, 보세요. 10월 20일 날 S&T 에너지 보이시나요? 상한가 마감 내용 확인합니다. S&T 에너지. 자, 보이시나요? 10월 20일. 10월 20일 하루에 20%. 다음날 갭. 그쵸? 당연히 매도해야죠. 쭉 올려보면 그 다음날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대성산업 장중 상한가, JCN 시스템 상한가. 그쵸? 20% 이상, 20% 가까이.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용 확인합니다. 자, 대성산업 봅니다. 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신고가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상한가 마감 안 됐죠?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왜 이걸 매매할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정확히 확인시켜 드릴게요. 대성산업은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인데 생각해 보세요. 테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순환매가 돌죠. 그렇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흥구석유는 전쟁이 발생했었던 여기 10월 10일경이 아니라 왜 9월 달에 신고가를 이미 만들어 놨을까요? 가격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를 충분히 냈어요. 100% 이상을. 그렇다면 이 고가 구간에서 당연히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 즉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래 들어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쵸? 관련주들이 꺾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바로 픽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장중에 20% 수익. 그쵸? JCN 시스템 마찬가지. 장중 상한가. 그쵸? 그리고 올라가면 피델릭스 10월 18일 날 상한가 마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그랬죠. 종목은 거의 매일 나갑니다. 종목이 있으면 나가니까.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 주고 쭉 올려보면 자, 보세요. 10월 11일 DIT 이것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당연히 하이닉스를 토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DIT 보면 10월 11일 아까 확인하셨죠? 장 시작 전입니다. DIT 보시면 자, 보세요. 요 날이에요. 요 날 10월 11일 시가 1.8 고가 24 종가 20% 그 뒤에도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40%까지 올라간다. 기간은 일주일. 스윙급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장중에 판단이 안 되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주 매매 전략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내용보다 나는 실시간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그쵸?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10%, 20%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DIT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쵸? 내가 추적을 언제부터 합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하는 거죠.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지만 이 길어지는 부분이 하이닉스를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깨질 일은 없다. 절대로. 그쵸? 그러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부분이 됩니까? 내가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뭘 믿고? 하이닉스를 믿고. 그쵸? 절 믿지 마세요. 다 개개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을 믿는 게 뭐 실적을 믿으세요. 이딴 게 아니라 실적 믿잖아요.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그냥 빠져요. 왜? 선반영되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쵸?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를 이해해서 실시간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장중에 10% 이상 15%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쵸? 나도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까지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신고가를 무조건 이해하세요. 그쵸?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제가 1000명까지만 딱 받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